국영수 100분이 몇이어야 들어올 수 있나요? 전정대는 한 100분이 해서 합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을 부탁해 멘토스 KWBC 아나운서 황다희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입시 멘토스를 만나볼까요? 어떤 멘토가 어떤 꿀팁을 들고 왔을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율전공학부 2호학번 왕원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산업학과 2호학번 이현수입니다. 전기공학과 25학번 김기현입니다. 작년부터 광운대학교에 자율전공학부가 신설됐잖아요. 그럼 자율전공학부는 어떤 학부인가요? 자율전공학부는 입학할 때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자유롭게 입학한 뒤 그 뒤에 2학년 때 또는 3, 4학년 때 원하는 학과나 전공을 적성에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문으로 들어왔어도 다른 공과대학 소속 학과를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 분 다 정시로 광운대학교에 입학하셨잖아요. 혹시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셨나요? 수학이 한 3 정도 나왔고 국어가 2, 영어가 4, 탐구가 3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낮은 3등급, 수학은 높은 2등급, 영어는 2등급, 탐구 1은 낮은 3등급, 탐구 2는 높은 4등급을 맞았습니다. 국어 3, 수학 5, 영어 1, 탐구는 1 이런 것 같습니다. 오, 다들 공부를 잘하셨네요. 그러면 시기별로 공부법도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주세요. 3월에는 아무래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꼼꼼하게 복습을 했고요. 이제 6월과 9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전 문제 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 많이 풀고 평가원 기출 분석을 반복하면서 연습했고요. 이제 마지막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실전 모의고사 풀이, 복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3모나 6모까지는 개념 문제를 위주로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6평 이후부터 9평까지는 킬러 문제를 조금씩 대비하다가 9평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킬러 대비, 그리고 수능 마지막에는 암기 위주로 최종 체크를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3월에는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6월에는 기출 위주의 문제풀이, 그리고 수능 직전에는 반복 학습을 많이 하셨군요. 지원할 때는 전략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정시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는 진학사와 고속성장 분석기 이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모의 지원 사이트나 프로그램에 나온 정보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후보군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3년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제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능성을 임의로 매겼고요. 그 중에서 안정 2장, 상량 1장을 선택해서 지원했습니다. 엄청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네요. 정시 지원할 때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이게 반영 비율을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탐구의 경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탐구 2가지를 평균으로 반영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소수점을 버림하는 곳, 반올림하는 곳, 또는 그 탐구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 곳들도 있어서 꼭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펑크가 난 학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 모의 지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매년 입결이 올라가는 학교 또한 유의하셔야 됩니다. 수능 당일에 꿀팁이 있다면? 일단 저는 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8시 10분까지 입실이지만 조금 더 빨리 가서 화장실이나 보건실 등 주변 시설의 정보들을 좀 더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님은요? 아무래도 또 다른 모의고사라 생각하고 긴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긴장하지 않고 평소처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험생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질문을 읽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자율전공학부부터. 자율전공학부면 1학년 때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일단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미 진로가 결정이 되신 분들은 아마 그쪽 과의 1학년들이 듣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와서 따라서 듣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수강 신청란에서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반이나 다른 과, 다른 단과대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 행사들을 본인이 찾아가서 참여하는 과정이 또 많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전공 수업, 미디어 전공 수업에서 자율전공학부 학생분들이 청강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나요?
일단 10월에서 11월쯤에 전공 선택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그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10월에서 11월쯤에 자기 학과로 진입을 할지 아니면 자율전공 학부에 남아서 2학년 때 들을 전공만 임시로 선택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기공학과로 넘어가 볼게요. 전기공학과 쓰려고 하는데요. 취업은 잘 되는지, 캠퍼스는 어떤지,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취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3년도 기준 취업률이 77%로 전국 전기공학과 중에 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저희 학교 캠퍼스는 비록 좀 작은 편이지만 수업 다니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 학교 자랑 중 하나인 도서관 있잖아요. 그쵸. 도서관에 가보면 항상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하기 좋은, 또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공대가 유명하고 아웃풋도 되게 좋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제도 있나요? 저희 학교에서는 전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합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2개의 연계 전공, 2개의 전공 트랙 과정, 산업 협력 프로젝트, 연구실 인턴십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인데요. 25학번부터 다전공 필수라던데 진짜인가요? 다전공에도 복수 전공, 심화 전공, 마이크로 전공 등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25학번부터는 그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영수 100분이 몇이어야 들어올 수 있나요? 반영 비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전정대는 한 100분이 83 정도 해서 합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탐구도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평균 3등급 이상은 떠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능에서 몇 등급 맞았는지보다 대학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니까 떨지 말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능 파이팅 하시고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수능은 당일 하루로 결정된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되고 많이 긴장될 텐데요.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긴장이나 걱정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 준비한 정시 전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 멘토가 준비한 꿀팁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며 2026학년도 입시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